네, YTN 라디오 이재현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시작합니다. 월요일 이 시간에는 뉴스 정면 승부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고퀄리티 정치 토크죠. 여의도 정면 승부 함께 합니다. 똑같은 정치 현안을 놓고도 여야 서로 다른 의견 첨예하게 엇갈립니다. 자, 요즘 특히나 더 그렇죠. 오늘 여의도 정면 승부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조경태입니다. 자, 먼저 오늘 검찰이 민주당사 내에 있는 민주연구원 내의 김용 부원장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자, 관련해서 지난주에는 민주당 의원들이 몸으로 막으면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이 좌절이 됐었는데 오늘은 일단은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을 했습니다. 오늘 영장 집행 어떻게 보셨는지 이상민 의원님 먼저 말씀해 주시죠. 네, 정당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감내하기 어려운 그런 압수수색 영장 집행이었고요. 예. 하여튼 자체적으로 느끼는 수모감이나 모욕감, 이건 이루 말할 수 없고, 더구나 오늘이 국정감사가 끝나는 종합국감의 날입니다. 예. 그런데 그날을 딱 잡아서 국감을 어쩌면 흔들어 놓으려고 하는 건지 어쩐지 그런지 꼭 오늘 잡아서 이렇게 민주당을 정치적으로 모욕과 여러 가지 하여튼 그런 수모를 준 거에 대해서 예.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느낌입니다. 대선에서 진 것이 결국 이런 업보인가 이런 한탄도 나옵니다. 예. 자, 조경태 의원님. 네, 지난주에 국감 중에 민주정책연구원의 압수수색이 있었을 때, 야당의 국회의원들이 그쪽으로 우르륵 다 몰려가는 바람에 국정감사가 파행이 됐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야당에서 국감 운운하는 것은 좀 염치 없는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 국감이 그렇게 중요했다면, 피의자에 대한 압수수색을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나 행태는 보여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예. 예. 그리고 자꾸만 정당의 압수수색에 대해서 뭐라 하시는데 2016년도에는 청와대도 그때 압수수색 당한 적이 있습니다. 예. 저는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죄가 있으면 죄값을 치러야 되고요. 또한 검찰이나 경찰은 도둑놈 잡는 그런 기구고 또 기관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 데에 대해서 우리 특히 정치인들은 좀 더 협조해서 신속하게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예. 만약에 그러한 것이 진정하다면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정부가 그런 것에 진정하다면 거기에 토달지는 않겠습니다.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씨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사법적 의혹에 대해서도 똑같은 사법적 잣대가 적용돼야 되는데 예. 전혀 그런 조사나 여러 가지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은 매우 사법에 있어서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형평성, 공정성을 잃은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 민주연구원에 대한 압수수색이나 또는 김용 씨와 관련된 여러 등등을 하면서 정당에 대한 수색 이런 등등이 결국 공정성을 잃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 만약에 뜻이 있으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씨에 대한 사법적 의혹, 주가 조작이라든가 여러 가지 은폐했던 그런 부분에 대한 수사를 특검을 통해서 수용을 해서 수사를 받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검찰과 경찰의 조사가 공정성을 잃었다라는 부분인데요. 조경태 의원님. 예,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주가 조작에 대해서는 이미 2년 전부터 나왔던 이야기거든요. 네. 주가 조작에 대한 이야기가 2년 전부터 나왔는데 그때 정권이 어느 정권이지요? 더불어민주당 정권 아닙니까? 예. 더불어민주당이 그 당시에 또 169석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때는 왜 특검을 안 했습니까? 그때는 왜 제대로 수사를 못했나요? 그리고 주가 조작에 대해서 자꾸 조금 전에 우리 이상민 의원께서도 의혹을 말씀하시는데요.
의혹을 가지고는 수사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저보다 더 법조인이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그거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그렇게 함부로 못하는 거지요. 근데 이번에 그 압수수색을 한 것은 김용이라는 분이 8억 4천만 원 금액도 나오잖아요. 예. 남욱 변호사입니까? 그분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게 이 구체적인 물증이 있으니까 수사를 하는 거지요. 그래서 자꾸만 그 불공정 수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명백한 어떤 증거나 자료가 있기 때문에 이건 수사하는 거와 단순한 의혹만 가지고 수사하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자꾸만 그 김건희 씨 여사에 대한 뭐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2년 전에 왜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이 정권 잡았을 때 그때 이미 그런 의혹이 있었을 때 제대로 수사를 했었어야 되고 그때 당시에 문재인 그 정권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했던 분이 바로 누굽니까? 지금의 대통령 윤석열 그 검찰총장 시절 아닙니까? 그래서 자꾸만 그 과거에 있었던 일을 가지고 물타기 또는 이게 본질을 흐리게 하는 것은 상당히 옳지 못하다 이렇게 보는 거지요. 예. 지난 알겠습니다. 문재인 예. 정부에서 제대로 수사가 안 돼서 그 혐의가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다라는 것이 그 김건희 씨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선 후보였고 대통령 된 분이 되셨고 또 그 부인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특검을 하는 데 있어서도 그 민주당으로서 상당히 부담이 됐던 것이죠. 그런 부분에 주저했었으나 만약에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여러 가지 사법적 의혹을 지금 검찰이 몰아치기로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밀어붙이는 것을 행태를 보면 매우 공정성을 잃었기 때문에 그러면 그렇게 철저한 사법적 잣대를 윤석열 대통령과 또 김건희 씨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돼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문재인 정부 때 제대로 못한 것은 말씀드린 대로 예. 면죄부가 될 수 없다고 봅니다. 그 이후에 재판 과정에서 나온 여러 가지 자료들을 비춰보면 그런 정황을 주가 조작을 했을 가능성이 매우 개연성이 높은 정황 증거들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진상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뭐 관련해서 지금 이재명 대표는 대장동 특검을 연일 주장하고 있는데요. 자, 이거 특검 그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한 특검 이걸 그 국민의힘에서는 즉각 거절하고 이거를 이 특검 자체가 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목적, 시간 벌기 위한 목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먼저 이상민 의원부터 얘기를 해주실까요? 아니 특검을 뭐 하자는 게 이번에 처음 나온 얘기가 아니고 지난 대선 때부터 그 이재명 후보나 또는 윤석열 후보 당시 후보 사이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컨센서스 합의가 이루어졌던 부분입니다. 또 그 대선 끝난 이유도 마찬가지로 특검을 하자. 또 뭐 국민의힘에서 여러 문제 제기를 할 때 그런 어느 정도 합의가 됐는데 실제 실행이 안 됐기 때문에 생긴 문제이라고 생각되고요. 합의가 지금 있었다고요? 어쨌든 검찰권 윤석열 정부에서 행하는 검찰권 행사가 예. 심히 공정성이나 형평성을 잃었기 때문에 예. 그 정당성을 인정받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그것이 결국은 승복하지 못하는 결과가 나올 경우에 대비해서 아예 제3의 중립성과 독립성이 어느 정도 보장된 특별검사로 하여금 진상을 양측에 대한 사법적 의혹을 하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공정하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해결을 짓도록 종결을 짓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소모적인 그 국민적 논란을 막을 수가 있다. 최소화시킬 수 있다. 그런 뜻에서 그런 제안을 한 것이죠. 예,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특검에 대해서 합의했다라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사실관계는 그게 서로 주장하는 특검이 달랐지 않았습니까? 특검을 하자고 이제 구체적 내용을 합의를 한 건 아니지만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특검을 통해서라도 진상을 규명하자.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컨센서스가 형성이 됐죠. 다만 구체적으로 어느 범위까지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은 서로 간에 그것이 협의나 협상 타결이 안 됐기 때문에 뭐 완전한 타결은 이루어진 건 아니겠죠. 예. 자, 조경태 의원님. 제가 두 가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 검찰을 믿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유감스러운 부분입니다.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김대중 대통령 아들이 그 뇌물 수술해가지고 구속된 적이 있었고요. 네. 그때 검찰의 역할이 있었지 않습니까? 온로비 사건도 그렇고요. 그때 네. 당시 현 정권에 대한 수사였습니다. 그다음에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도 김영삼 대통령 아들이신 그 김현철 아들이 그때 구속이 됐었죠. 그때 당시에도 그 뇌물수수 그런 사항이었죠. 그죠? 네. 그래서 검찰이 그 현 대통령의 친인척도 그렇게 사정해서 구속을 시키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검찰이 누구의 지시를 받고 하고 안 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저는 상당히 좀 유감스러운 부분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예. 저는 검찰이 우리 여건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으면 왜 기소를 안 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자꾸 국민들을 호도하고 혼돈시키는 것은 상당히 유감스러운 부분이지요. 그렇다면 네. 역대 권력 비리에 대해서 검찰이 했던 것은 그럼 역할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자꾸만 이 물타기라든지 수사 늦추기를 통해서 자꾸 빠져나가려고 하는 것은 보기가 좀 흉하다 생각이고요. 예. 그리고 저는 더불어민주당이 좀 아쉽고 안타까운 게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당대표의 개인 정당이 아니지 않습니까? 왜 같이 한무등이로 뭡니까? 죄를 뒤집어 쓰려고 합니까? 저는 죄를 지었으면은 당연히 벌을 받는 거고, 죄를 안 지었으면 벌을 안 받는 거지요. 그 이재명 지금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뭐랬습니까? 사탕 한 개도 안 받았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당당하게 나서서 본인이 수사에 대해서, 가서 해명할 건 해명하고, 본인이 거기에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것이 맞는 거 아닙니까? 예. 이것을 왜 자꾸만 주변의 야당의 의원들을 부축해가지고 이것을 자꾸 국정감사니 뭐니를 갖다가 못하게 그렇게 방해하는 듯한 느낌을 줍니까?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이 특정 개인을 위한 그런 정당이 아니라면은 우리 국회의원님들 특히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께서도 이것을 좀 분리해서 이 부분을 좀 봐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조경태 의원님께서 더불어민주당 걱정해 주시는 건 고마운 일인데요. 제가 볼 때는 그 걱정은 국민의힘 내부를 돌아보시는데 오히려 정력을 쏟는 게 좋겠다 생각이고요. 저는 진정으로 맞습니다. 죄를 졌으면 처벌받아야 되는 건 당연한데 예. 그거는 이재명 대표든 윤석열 대통령이든 김건희 씨든 똑같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어찌했든 지금 조경태 의원님은 검찰이 잘하고 있다라고 하시는데 그건 국민의힘 쪽 집권 세력의 시각에서 본 것이고요. 상대되는 저희 당 지지자들, 저희 당의 시각에서 보면 매우 불공정하고 형평에 맞지 않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미 그렇다면 그 검찰권 행사는 공정성을 잃고 또 형평성이 없다라는 것을 상대 쪽으로부터 수사를 받는 쪽에서 승복을 하지 않기 때문에 생명을 상당 부분 잃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정당성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제가 방법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윤석열, 김건희 씨에 대한 사법적 잣대도 동일하게 적용되게끔 해야 되는데 지금 검찰이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제대로 소환 조사를 했습니까? 아니면은 참고인 조사라도 했습니까? 안 하고 그냥 뭉개고 그냥 지금까지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 제3의 특별검사로 하여금 수사토록 하는 것이 이 문제를 종결지을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참 답답한 게 그렇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임명했던 분이 바로 윤석열 검찰총장입니다. 문재인 정권 때 김건희 여사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이 그때 이미 불거졌었어요. 주가 조작부터 해가지고. 그때는 왜 여러분들이 그걸 못했습니까? 아니 제가 예, 알겠습니다. 예, 얘기를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부분은 알겠습니다. 예, 짧게 해주십시오. 예. 아니 그런 국민의 중대한 지금의 검찰은 사실이 국민의힘이 좌지우지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 다른 얘기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시고, 우리 이상민 의원님 흥분하지 마시고
아니 그분이 아니라 민주당 사람들이 왜 안 했냐고 내가 조금 그러는데 얘기를 좀 하면 안 되겠습니까? 민주당이 예, 잠깐만요. 잠깐 두 분 잠깐 좀 중단해 주시고요. 예, 다른 얘기 좀 해볼게요. 자 유동규 전 본부장이 지금 폭탄급 발언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요. 얘기한 것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급할 것 없다. 천천히 말려 죽일 것이다. 앞으로 이제 추가 폭로를 예고한 것 같은데 이런 발언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는지 이상민 의원 얘기 좀 들어볼까요? 글쎄요, 저는 뭐 직접 그분의 발언이나 또는 이런 것들을 직접 확인한 것도 아니고 언론을 통해서 나오는데 그게 진실된 건지도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어떻다고 평가하는 건 그렇습니다. 더구나 네. 이제 어느 진술이 있다고 해서 그걸 기성사실화하고 그 사실이 그 사실을 전제로 해서 모든 걸 단죄하고 단정을 지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네. 그 진술이 있다 하더라도 그게 믿을 수 있는 것인지 뒷받침되는 증거가 있는지 여러 상황을 같이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법리적으로 단정을 내릴 수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리고 아까 조영태 의원님이 좋은 말씀해 주셨듯이 우리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은 네. 또는 분리할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건 헌법 대원칙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의해서 앞으로 그런 보도, 재판 뭐 이런 등등이 재판을 통해서 실체적 규명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매우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조경태 의원님 혹시 덧붙일 말씀이 있으실까요? 네, 저는 뭐 유동규 전 본부장의 그 말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은 이분이 대장동 그 비리 사건에 상당히 좀 깊숙이 관여되어 있었던 인물이 아닙니까? 네. 따라서 이분의 어떤 앞으로의 그 추가 폭로가 어떠한 형태로 이어질지는 모르지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기초가 주목이 된다 보고 있고요.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 아닙니까? 더불어민주당의 의원님들이 더불어민주당의 정당이 아주 전통이 오래된 정당인데 한 개인을 지나치게 옹호하거나 변호하거나 변론하다가 보면은 방탄하다 보면은 같이 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걸 분리해서 좀 봐주시면 좋겠다는 거고요. 저는 더불어민주당 내에도 보면은 아주 정의로운 분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김모 그 최고위원께서는 이재명 현 대표 보고 이제 그만 내려오시라 하고까지 표현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내의 좀 쓴소리에 대해서도 좀 더 우리 의원님들께서 좀 귀를 기울이고 이 문제가 그냥 좀 어찌 보면은 정당의 그 존망을 가를 수 있을 정도의 아주 큰 그런 문제로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예. 위해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나치게 방탄국회를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조영태 의원님께서 민주당에 그런 뭐 충고하시는 건 고마운데요. 그 충고의 내용을 국민의힘 내부에 돌리시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순서리를 과연 제대로 한 그 정당인지 그냥 거의 맹종하지 않습니까? 초재선들이 중진들 의원들에 대해서도 막 달려들고 해당 행위에 있다고 하는 정당이니만큼 그런 거에 대한 내부 성찰이나 반성은 국민의힘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자, 내일 윤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근데 민주당에서는 오늘 압수수색과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면서 내일 시정연설을 보이콧하기로 했는데요. 자, 내일 어떤 식으로 보이콧이 진행될지는 아직 결정이 되지 않은 것 같아요. 이상민 의원님 어떻게 내일 아까 뭐 의원총회를 했는데 하여튼 그런 방법에 대해서는 원내 지도부한테 일임을 했습니다. 예. 근데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런 건 다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구차스럽고요.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이 그야말로 그 협치와 통합을 자신이 얘기했던 대로 실제로 한 번도 실행에 옮기지를 못하고 오히려 대결 정치로 나가고 있다. 아마 대결 정치, 편가르기 정치를 통해서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고 하고 내부에 자신이 정치적 기반이 취약한 거를 좀 결속하는 계기로 삼으려고 하는 정치적 계산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그거는 결국 자신의 국정 리더십에 상당한 그 결함으로 작용할 것이다. 결국 그러면 지금 20-30%의 지지도를 갖고 국정을 겨우 근근히 이끌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저는 국정을 정말 진정하게 이끌려고 한다면 앞으로 4년 몇 개월이라는 기간이 있는데 그야말로 국민한테 피해를 주지 않고 국정을 제대로 끌고 가려면 협치와 야당의 실체를 인정하고 그를 존중하면서 야당과 같이 국정을 파트너십을 갖고 가겠다. 이런 생각에 전환이 있지 않는 한 끝없는 소모적인 싸움이 확대 재생될 것이다. 이런 경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자, 조경태 의원님, 보이콧, 민주당의 시정연설 보이콧 어떻게 보십니까? 아주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그건 다수당의 햄퍼죠, 그야말로. 그리고 이상민 의원께서 말씀하신 협치를 말씀하셨는데요. 그 야당과의 협치는 저는 해야 된다 보고 있습니다. 다만 범죄자 또는 범죄 비리의 의혹이 짙은 사람하고는 협치하는 것은 아니지요. 이런 표현을 누가 했습니다. 나쁜 짓 하면 혼나고 죄 지으면 벌 받는 게 당연합니다. 정치 보복이라며 죄 짓고도 책임 안 지려는 얕은 수법 이제는 안 통합니다. 이건 누가 말했습니까? 바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했던 말입니다. 예. 그리고 도둑을 잡는 건 보복이 아니라 정의일 뿐입니다 했습니다. 이거 누가 말했습니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이미 드러난 게 김용이라는 분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의 최측근이지 않습니까? 이분이 지금 8억 4천만 원의 불법 자금을 갖다가 지금 수수한 것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런 부분까지 가면 다 옹호하고 또 변론하고 방탄할 것입니까? 그래서 저는 말로만 정의를 이야기하지 마시고 법은 만인한테 평등한 거 아닙니까? 현직 대통령도 벌 받으면 감옥소에 가는 지금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걸 자꾸만 그 윤석열 대통령하고 연관지어서 뭘 하려고 하시는데 아니 지금은 그렇게 자꾸만 이 물타기 또는 이 본질을 흐리는 그런 행위들은 그런 모습들은 정당한 모습이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경태 네. 의원님이 아까 좋은 말씀하셨듯이 우리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이 당연히 그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어떻게 수사에 조사를 받고 되어 있는 사람을 곧바로 유죄 죄인이라고 단정을 짓는 건 그건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더구나 측근이 그런 수사의 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해서 대표가 곧바로 연루됐다라는 것도 매우 위험한 발언이시고요. 예. 일단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대한 대로 무죄 추정의 원칙을 존중해주고 견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내일 어쨌든 윤 대통령이 국회를 시정연설 때문에 방문하게 되는데 이재명 대표가 이 자리에서 별도로 회동할지 여부도 관심이 쏠립니다. 이상민 의원님, 회동 가능성 있다고 보세요? 글쎄, 지금 모르겠습니다. 저 같으면 제가 그 당사자들 입장이면 만날 기분 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정치라는 것이 어쨌든 그 개인 감정이 있다 하더라도 만약에 대통령도 그런 뜻이 있고 이재명 대표도 그런 뜻이 있다면 사실은 사소하든 깊은 감정이 있든 예. 대의를 위해서 만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조경태 의원님. 가능성은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연루되지 않았다면은 그렇게 방탄 국회나 보이콧도 하는 그런 무리한 모습을 보이지 말라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예. 지금 말씀드렸던 그 무죄 추정의 원칙은 그대로 지켜져야 된다 보고 있고요. 예. 그리고 앞서 두 가지 말씀드린 거 나쁜 짓 하면 혼나고 죄 지으면 벌 받는 거 이건 제가 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재명 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한 얘기다는 말이죠. 아니 옳으신 예, 말씀이고 알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씨도 꼭 그거 적용돼야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